안동의 이름난 선비 가문인 김찬판 댁에는 10년 전 시집온 벙어리 며느리 아란이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지만 성품이 온순하고 살림 솜씨가 극진해 마을에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년 돌아오는 증조부의 제삿날 밤 정성껏 차린 제례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이 되면 안채 뒷방에서 아란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히히히 혹은 깔깔거리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이 들렸거나 조상을 모독한다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아란을 쫓아내려 뒤를 밟은 그날 밤, 며느리의 웃음소리 뒤에 감춰진 처절한 몸부림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아란은 왜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미친 듯이 웃어야만 했을까요? 그 기괴한 웃음 속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처럼 달밤에 듣기 좋은 야담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명문가 김찬판 댁. 대대손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해온 이 집안에 10년 전 벙어리 며느리 아란이 시집 왔습니다.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 제일이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김찬판 내외는 오히려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말이 없으니 시댁의 말실수로 누를 끼칠 일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아란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시부모를 급진히 모셨고 겨울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도 빨래를 깨끗이 했습니다.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하인들을 능숙하게 지휘했고 큰 잔치나 제사 때면 완벽한 안주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은 닫혔어도 마음은 만리밖까지 열린 사람이라며 칭송했고 김찬판도 우리 집안에 소리 없는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흐뭇해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3년 전 증조부의 제삿날 밤부터였습니다. 유교적 가풍이 엄격한 안동에서 제사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날도 아란은 며칠 전부터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고 밤이 깊어지자 남자들이 도포를 차려입고 제례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이었습니다. 안채 구석진 곳 아란의 뒷방에서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사람의, 그것도 여인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칼칼칼, 말 한마디 못하던 아란의 방에서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웃음은 평상시 아란의 단아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자고 있던 하인들마저 깨울 정도였고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소리 들었나?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의 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고 나온 아란은 어젯밤의 소동 따위는 전혀 모른다는 듯
맑은 눈망울로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깨끗이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옷고름, 공손한 절,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것이냐?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 일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의 증조부의 제삿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이면 어김없이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사랑채에 있던 김참판도, 서재에서 글을 읽던 아들 규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평소엔 말 한마디 못하는 년이 제삿날 밤만 되면 저렇게 미친 듯이 웃어대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시어머니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우리 아씨가 사실은 벙어리가 아니라 밤에는 귀신과 노닥거리는 것이 아닐까요? 쉿! 조심하게. 제삿날마다 저렇게 웃어대니 집안에 망조가 들려고 하는 걸세. 소문은 빠르게 마을로 퍼졌습니다. 김참판댁 며느리가 밤에는 귀신이 되어 날아다닌다더라. 이야기는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갔고 대갓집의 위험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참판은 밖을 나갈 때마다 쏟아지는 시선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이토록 더럽혀졌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제삿날에도 만약 저 망측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즉시 내쫓을 것이다. 아들 교수가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아라는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지만 가문의 명예가 먼저다. 드디어 다시 증조부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라는 올해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집안 곳곳을 깨끗이 닦고 또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 제례가 끝났습니다. 식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드는 척하며 불을 끄고 아란의 방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빗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네 년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리라. 자정이 넘은 시각,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고 눅눅하게 시작된 그 소리는 이내 광기 어린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웃음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웃음 사이사이로 흐느끼는 듯한 신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빗장을 집어던지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요망한 것 대체 무엇이 즐거워 조상님 제삿날에 이리 웃어대는 것이냐. 방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김참판과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라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터져나오는 것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 섞인 비명 같은 신음이었습니다. 아란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혀를 깨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톱 밑에도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란의 앞에는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란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쓴 붉은 피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글씨를 읽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기에 이 글을 씁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혼인 첫날, 저는 우연히 골방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조부님께서 관직에 계실 적 출세를 위해 경쟁자였던 선비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선비는 형장으로 끌려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의 억울한 원한이 너희 가문의 대를 끊으리라. 너희 가문의 자손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독이 되어 집안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벙어리가 되어 이 집안의 모든 저주와 원한을 안고 가겠노라고. 사랑하는 남편이 평범하게 말하고 웃으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의 목소리를 영원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교수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혀를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저주가 저에게로 오기를 빌며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을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삿날의 그 웃음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은 억울하게 죽은 그 선비의 혼령이 김참판 댁에 가장 귀한 자손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선비의 원혼이 매년 제삿날에 찾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원혼의 시선을 저에게로 돌리기 위해 제삿날 밤마다 방 안에서 춤을 추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간에서는 미친 사람의 영혼은 귀신도 데려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임으로써 원혼이 저를 경멸하며 물러가게 만들고 그 사이 가족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히히히 하는 그 소리는 귀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나를 미친년이라 생각하고 데려가라. 내 남편과 내 시부모님, 내 아이는 건드리지 말라는 처절하고도 가슴 저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종이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말을 참아온 대가로 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이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며느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 썩어가는 가문의 기둥을 홀로 바치고 있었구나.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며 며느리의 거친 손에 어루만졌습니다. 아란의 입가에는 혀를 깨문 피가 흐르고 있었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내가 너무 부심했소. 김참판도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잘못했소. 당신의 희생을 몰라봤소. 그날 밤 김참판 댁의 대문 위로 머물던 검고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집안을 괴롭혀온 원혼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지극한 희생과 그 기괴한 웃음 속에 숨겨진 진심을 본 원혼은 더 이상 이 집안을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한숨을 내쉬듯 서서히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희생이 수십 년 동안 이 집안을 옥죄어 오던 원한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낸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10년 동안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던 아란의 입이 열린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며느리를 간호하며 앉아 있다가 깜빡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님? 매우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가 제 기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님? 두 번째는 좀 더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뱉은 말은 원망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부르는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껴안고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아가. 이제 마음껏 말해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도 된단다. 아라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누를 끼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달려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오, 당신. 당신은 이 집안의 은인이요. 우리 모두를 구해준 은인이단 말이오. 며칠이 지나자 아라는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을 때 아라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가, 예쁜 내 아가, 엄마가 이제 너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단다. 그날 이후 김찬판 댁에서는 더 이상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저주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집안 곳곳에는 비로소 진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찬판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며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넋을 기리는 사단을 지었습니다. 매년 그 선비의 기일에는 정성껏 제를 올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먼 지방에서 그 선비의 후손을 찾아내 깊이 사죄했고 조정에 상소를 올려 선비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몇 년이 걸린 끝에 선비는 정의로운 선비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란의 이야기는 안동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며느리의 괴담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진정한 효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감동적인 전설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고운 말보다 한 사람의 깊은 침묵과 그 속에 담긴 처절한 희생이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지킨다고 말이지요. 마을에는 아란을 기리는 정력악이 세워졌습니다. 정부인 아란의 저리를 기리노라 하는 현판이 걸렸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시집가는 신부들은 정력악 앞에서 절을 올리며 아란처럼 현명하고 강한 아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란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 수 있어서,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란의 장례식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말 없는 사랑으로 가문을 구하고 침묵의 웃음으로 원한을 풀다. 정부인 아란의 묘.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김찬판 댁의 뒷마당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란의 영혼이 꽃으로 환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향기로 사랑을 전하는 꽃처럼 아란은 생전에도 말없이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안동 땅에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벙어리 며느리의 기괴한 웃음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효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감상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조용한 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